제가 장관을 그만두고 가장 보람된 일정을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저는 여기에 가서 강의하는 걸 꼽을 겁니다. 우연히 장관 관두자마자 교원대학교 총장을 그때 개인적으로 알았더니 이 친구가 아마 내가 이제 장관 되자마자 할 일도 없을 거니까 너 강사료 하나 줄게 해서 부른 것 같아요. 뭐 국립대학교니까 또 강사료도 많이도 못 주면서 또 불렀더라고, 총주까지. 근데 그 강의가 뭐냐면 초등학교 교장이 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그 왜 사전 직무 연수 5주 과정이래요. 5주 입소 과정. 근데 거기에 강의를 나보고 가서 한번 해봐라. 그래서 내가 오케이 하고 갔는데 이게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내가 초등학교 때의 그 교장 선생님이 떠오르면서 너무나 어려운 거야, 이 자리가. 내가 이분들에게 뭘 얘기하지? 하여튼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들하고. 그리고 이제 찍은 건데. 근데 생각보다 가보니까 굉장히 젊더라고. 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했는데 다 나보다 어려. 참 그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강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불러. 또 갔어. 그게 1년에 5차례가 있대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과정이 5차례가 있으면 한 번에 300명이면 3, 55, 1500명. 1500명한테 제가 강의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초등학교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참고로. 네? 1500개요? 너무 하시죠. 5900개입니다. 그러니까 6000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그런데 1년에 1500명한테 강의를 제가 한 번씩 했는데 지금 5년째거든요. 그러면 414, 450, 6000명.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말은 전국의 어느 초등학교를 가더라도 그 교장 선생님은 저한테 강의를 들으신 분이다. 그런데 한 2년인가 됐을 때 우연히 그 연수원장님이 이제 티타임에 오셨어. 5주 강의니까 강사가 좀 많겠습니까? 근데 그 연수원장님이 장관님이 이 강의 평가를 하면은 어떤 평가를 받는 줄 아십니까? 딱 그러는 거야. 그래서 뭐 저한테 얘기하는 거 보면 분명히 나쁜 평가는 아닌 것 같다. 나쁜 평가면 나한테 얘기할 리가 없지. 어떻게 봤습니까? 했더니 지난 기수의 강의 평가에서 공동 1등이 2명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서울대학교의 박동규 교수님이십니다. 박목월 선생님이야. 그리고 또 한 분은 바로 제 앞에 앉아 계시는 장관님이십니다. 동률 1등이랍니다, 저하고. 박동규 교수님하고, 뭐 박수 듣겠다 한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박동규 교수님은 왜 그렇게 평가를 받으실까? 박동규 교수님이 강의를 하면 학생들이 완전히 몰입이 돼갖고 박동규 교수님이 글썽글썽하면 학생도 같이 글썽글썽하고 한대. 공감, 진정성. 근데 저는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그런 평가를 받았을까?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계속 제가 오늘까지 그 강의에 오프닝 강의를 제가 합니다. 오프닝으로 격상시켜줬어. 중간에 듣더니 언젠가부터는 저를 보고 오프닝 강의를 해달래. 그러니까 재미없는 교원대학교 총장님의 축사가 있고 나면 이어서 저보고 1시간 반 동안 강의를 하라는 거야. 제일 지겨울 때 아니에요. 와서 뭐 입소 신고하고 뭐 다 자고 싶은 오후 3시에 그것도.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갔다 왔는데 무사히 졸지 않고 1시간 반 강의를 다 마치고 왔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진정성입니다. 제가 정말로 그분들 앞에 설 때는 내가 초등학교 때
그때 그 교장 선생님을 떠오르진 않지. 다만 그때 담임 선생님, 1학년 때 담임 선생님, 유치원 때 그 보모, 그때 보모라 그랬어요. 보모, 막 이런 분들을 떠올리면서, 이 중요한 분들, 내가 평생 언뜻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 또는 유치원 보모 선생님, 또는 뭐 초등학교 6학년 선생님, 이렇게 언뜻 떠올리면, 맞아. 그때 그 선생님이 참 나 아껴주셨는데, 이러면서 제가 평생 알게 모르게 힘을 받았을 거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들한테 꼭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은 여러분들한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장 선생님을 4년 세월 지나면 임기 끝나지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 여러분들의 아들,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의 미래가 달려있는 겁니다.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진심으로 얘기를 합니다. 나 또 그렇게 믿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아마 그래서 제 진정성이 느껴져서 좋은 평가가 나왔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강의를 하면서 내가 그러면 저렇게 강의 평가가 좋다 그러면 강의했던 내용을 좀 글로 좀 남기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도 대학생이 몇 분 계시던데, 제가 대학교 강의를 가끔 갔는데, 장관 때도 가고, 대학교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고 나면은 꼭 2명, 1명, 2명, 3명 중에 하나야.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더라고요. 제가 왜냐하면 강의 끝에 이메일 주소를 일부러 딱 올려주거든. 그럼 이메일이 오는데 보내는 사람은 항상 그 내용이 뭐냐면, 장관님, 저는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장관님이 추천한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읽는 것으로 오늘 저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뭐 그런 거. 아니면 강의 내내 나오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나태하게 대학생활을 보낸 것 같아서, 장관님, 이런 강의 많이 해주십시오. 거의 요런 문자를 제가 실제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킵해 놓은 게 그 책에도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그 메일이. 근데 그래서 그때 그 느낌과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의 또 그 반응, 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도 문자를 줘요. 어떤 분은 저 메일이, 저 진짜 교장 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피드백을 주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두 집단을 생각하면서 내가 한번 책을 한번 써보고 싶다. 근데 엄두가 안 나는 거야. 그런데 작년 3월인가 우리 산업자원부의 그 후배 국장 하나가 제 방에 이제 놀러 왔다가 뜬금없이, 장관님, 책 하나 써주세요. 뭔 책? 그랬더니 뭐 정책 그런 책이 아니고요. 장관님이 장관 시절에 저희한테 이메일을 제가 사실은 이메일을 한 국장 후반기부터 보냈으니까 직원들한테 이메일을 그냥 신변 잡기. 나 오늘 우리 와이프하고 어제 싸워갖고 지금 내가 오늘 아주 정말, 그런데 뭐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애가 속 썩인 얘기, 뭐 이런 얘기 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쌓였는데, 그게 이제 그 중에 많은 얘기가 강의 때 이제 써먹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그런 거를 책으로 엮어달라는 거야. 자기들한테 이메일로 보냈던 거를 다시 책으로 좀 엮어주라. 그래서 그건 누가 보겠냐 했더니,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결정적인 게, 장관님이 그런 책을 하나 써주시면 저희들한테 힘이 될 거예요. 솔직히 이 자리에 없어서 얘기인데, 현직 장관한테 되게 야단 맞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 하여튼간에 맨날 야단 맞고 하니까 이제. 그래서 내가 그 친구가 간 다음에, 진짜 책을 한번 써봐. 그래, 그러면 이럴 때가 아니면 못 쓰겠다. 왜 이렇게 좀 주위에서 막 이래서 내 감정이 농축됐을 때가 아니면. 그 책을 썼어요. 그러면 나는 전직 장관이 의뢰 쓰는 정책, 그게 아니고 나는 수필을 쓰겠다. 인생 수필을 쓰겠다. 그래서 쭉, 그러면서 대학생, 선생님, 우리 후배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과거의 에피소드를 수필로 쭉 쓴 거예요. 그래도 자신이 없어. 그런데 이 책을 낸 그 피즈북스의
그 현재 대표님을 이제 딴 일로 만났어. 그랬더니 그분이 내 얘기를 막 듣더니 장관님 책 쓰세요. 겁내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책을 쓰실 분이 있어서 제가 이 얘기를 쭉 드리는 건데 그냥요 대강 쓰세요. 대강은 좀 어폐가 있고 한 80%만 쓰세요. 그러면 딱 원고를 갖다 주면 우리 편집자도 있고 작가도 있고 하니까 그걸 쫙 이렇게 고쳐서 그럴듯한 책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손 나가는 대로 쓰세요. 그래서 한 그 현재 대표가 얘기한 대로 80%의 원고가 됐을 쯤이야. 이제 이걸 내가 넘겨줘. 딱 하고 있는데 작년 한 7월, 6월 우연히 지인들하고 여기 계시는 분들 정도의 지인들 6분하고 이제 저녁을 딱 먹는데 뭐 한참 먹다가 후반부에 술도 취하니까 이제 각자 대화야. 둘. 근데 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여기서 막 뭐라고 얘기하는데 보니까 옆에 앉았던 지인이 둘이서 아니 책을 왜 쓰는 거야? 딱 그러는 거야. 그래서 딱 뭔 소리야 했더니 공무원 하고 나면 말이야 너도 나도 책을 쓰는데 말이야 그래갖고 또 뭐 누구 회전한테 나한테 보내주면 회전이라고 써버렸으니 이거 버릴 수도 없고 내 책장이 하여튼 공무원들이 써준 책으로 가득하다는 거야. 한 번도 안 읽고 내가 그 소리를 딱 누구누구 회전이라고 쓰니까 책을 버리지도 못한대.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냐 하고 화제를 돌렸어야 되는데 나도 술이 취한 거야. 나도 책 쓰고 있는데? 이래 버린 거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책은 왜 쓰는 거예요? 딱 그러는 거야. 걔는 술 기운에 나는요 그런 책은 안 써요. 내가 책을 쓰면 적어도 끝까지 가는 책을 내가 쓸 겁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런 책이라면 써도 돼요 그러는 거야. 알았다고 나 그 책 쓴다고. 기분이 팍 상해갖고 집에 와서 있는데 80% 된 책을 출판사에다 넘겨줄 재간이 있나 그런 말을 하고 들어왔는데 딱 책을 밤새 읽은 거야. 왜 이렇게 글이 촌스럽고 말이죠. 내가 읽어도 막 고칠 게 지천이야. 그게 다 고쳤다 이제. 출판사에서는 독촉하는 거야. 한 번만 더. 다시 또 딱 읽으니까 여전히 촌스럽고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거야. 그 친구 얼굴이 아른거리면서 또 고쳐. 그래가지고 현지의 이제 대표가 책 달래는 날로부터 한 4, 5개월을 제가 그러니까 한 10번도 더 읽었어요 그 다음에. 그런데 재미난 게 딱 10번을 다 읽고 나서 고치고 나서 보니까 이 정도면 전문 작가 수준은 아니지만 적어도 아마추어 작가가 쓴 걸로 글 못 썼다고 사람들이 이러진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현재 대표한테 줬더니 출판사에서 피드백이 장관님 이 정도면 100%는 아니지만 출판사에서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출판사에서 손을 대지 않는 게 작가의 그걸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오자 탈자 몇 개 고치고서 그 출판사가 거저먹은 거지. 오자 탈자 고치고서 출판을 하죠. 출판사 담당자가 뒤에 계시는데 그래서 낸 책이 딴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제가 여러분께 기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증을 안 하고 이랬으면 저 친구 책 팔라고 하는구나 그럴 건데 기증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책을 내고 나서 제가 가장 자랑스러운 서평이 있습니다. 어느 블로거가 썼어. 나도 모르는 블로거죠. 블로거들이 까칠해요. 그래서 어떤 블로거는 차례가 중구난방이다. 그러나 공무원에 대한 인식을 바꿨다. 이렇게 칭찬반 근데 어떤 블로거가 뭐라고 쭉 쓰더니 끝에 그런데 책 읽는 걸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책을 한번 잡아봐라. 그러면 하는 사이에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할 것이다. 나 그 칭찬은 책 내용이 심오한 철학을 담은 것은 아니다라는 소리 같아. 그러나 그래도 책이 둘 중에 하나죠. 철학이 있어서 심오하든가 아니면 2시간 재미있게 읽든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적어도 나는 후자는 된 거니까. 따라서 여러분들 책을 드렸으니까 이 중에 이미 드린 분도 있는데
또 받으신 분은 또 읽지 말고 저 다른 분 드려서 읽도록 하시고요. 이 책을 한번 읽어보는데 끝까지 안 가더라. 그러면 나는 진짜 대한민국에서 책 못 읽는 걸로 밑에서 탑 10이다. 이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대학에 떨어져서 처량한 모습을 짓고 반성의 모습을 했지만 저는 너무나 억울하게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재수를 했어요. 그런데 재수를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나는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삼수를 했어요. 삼수하고의 모습이 용문역에서 맥주병 들고서 다 온갖 포문 다 잡고 있으니까 떨어졌죠. 그래서 그때 비로소 내가 공부를 안 했다는 걸 절실히 느끼고서 이제 말하자면 겸손해진 거죠. 그래서 2차 대학을 지원했더니 합격자 발표 날 떡 갔더니 나는 과수석은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2차 대학교 그 벽에, 그땐 벽에 또 붙이잖아요. 또 드라마틱하게 쫙 이렇게 붙이는데 거기에 내 번호표가 또 없는 거야. 2차 대학에도. 그래갖고 나는 분명히 이건 뭔가 행정상 무슨 저항 세력이 있다 말이지 뭐 이런 생각을 했지만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나를 호위해갖고 집으로 데려다 줬어. 왜냐하면 이 자식이 분명히 한강 다리로 갈 것 같은 거야. 적어도 제스처라도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떨어지고 나면 체면상. 어머니 얼굴을 어떻게 봐. 어머니가 나를 딱 보더니 표정으로 알아보고선 쉬어라 그러시는데, 그래서 이제 할 일도 없어서 쉬는데 어머니, 네? 왜 웃으세요?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근데 쉬는데 어머니가 어느 날 너 나하고 어디 좀 가자는 거야. 남산의 관상쟁이한테 저를 데려간 겁니다. 얘 도대체 뭐가 이래서 이런지 한번 봐달라고. 관상 보시는 분이 참고로 허영만 화백이 그려준 저의 그 커리커처입니다. 이게 2012년. 근데 이게 다 나와요. 제가 얘기하는 건 하여튼 책에 다 나와. 근데 허영만 화백의 이런 얼굴을 그 당시 관상쟁이가 보더니 학생은 대학에 갈 운명이 못 돼. 나하고 어머니하고 완전히 이게 뭐. 그래서 관상쟁이가 내 얼굴을 뚫어지게 보더니 그런 데 있잖아, 학생. 왜 대학에 갈 운명이 못 되냐면 내 얼굴 중에 어느 부위가 도저히 인간으로서 넘지 못할 그 어떤 그 고비가 있대요, 얼굴에. 근데 그게 시점적으로 20살 이쪽 저쪽이래. 당신은 20살의 고비를 못 넘는다는 거야. 20살에 해야 될 일은 절대로 못하니까 넌 대학에 못 간다는 거야. 그걸 못 건너뛰니까. 야, 이러고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런 데 있잖아, 학생. 올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수석 합격할 실력을 쌓으면 붙기는 한다. 나보고 수석 합격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네 운명이 그런 거야. 아무리 운명이 나의 뒷다리를 잡아당겨도 내 노력이 강하면 그 운명이 잡아다니는 거를 걷어차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우리네 운명이야. 학생, 수석 합격할 실력을 쌓아. 이게 제 첫 번째 좌우명입니다. 수석의 실력을 쌓으면 붙기는 한다. 그래서 아마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얻은 교훈입니까? 사수를 해서 얻은 교훈이에요. 뼈에 하여튼 확 체화가 된 교훈이죠. 그게 아마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도 뭐가 일이 잘 안 풀리거나 보고서가 제대로 평가 못 받을 때 내가 노력을 안 했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신아 재수없네. 상사가 나하고 코드가 안 맞아서 이게 아니고. 다만 제가 좋아하는 글귀는 이 홍승수 명예교수가 서울대 천체물리학과 명예교수인데 이분이 한 글이에요. 이거 책에 다 나옵니다. 이 글은.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베스트로 여기는 글이에요. 희망은 간절한 의지를 만나야 비로소 꽃이 핀다. 희망은 희망으로 끝날 수도 있다. 그런 희망이 도도한 흐름이 되려면 간절한 의지가 중요하다. 그게 방향을 결정한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여러 번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고 이 글귀를
결국은 제가 아까 수석의 실력을 쌓으면 붙기는 한다라고 해서 열심히 사수 때 했던 그때 그 제 마음이 바로 이거였을 거예요. 내가 대학교에 붙어야 된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그 간절한, 너무나 간절한 소망이 있으니까 뒷짐지고서 붙어야 된다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처절하게 공부한 거지. 아마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이제 공직을 시작을 했어요. 뭐 그 사이에 군대 가서 깨진 얘기 그런 거 이제 책에서 읽어보시면 되고, 이제 공직을 시작해서 한 7년 차쯤 됐을 때인데, 어느 우리 국장님이 아니라 옆에 국의 국장님한테 이제 결제판 들고, 그땐 그랬잖아요. 결제판 들고 협조 사인 받으러 갔더니 이 국장님이 자기네 직원 3명 놓고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개인적 부탁을. 그 부탁이 뭐냐면 요지는 이거예요. 내 개인적인 부탁이라 미안하다. 그런데 이번 주말에 아주 중요한 손님이 오니 뭐 좀 김포공항이죠. 김포공항에 나가서 그분을 픽업해서 삼성역에 있는 모 호텔까지 좀 모셔다 드릴 수 없을까? 이게 요지에 일요일 날. 3명이 국장님 제가 그날 뭔 일이 있어서 알아서 저도 3명이 다 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장님이 멀쑥하지. 좀 고참 국장, 좀 나이 드신 분인데. 제가 속으로 자식들 말이야. 알아서 저희가 누구든지 나가겠습니다 할 것이지. 어떻게 저렇게 노를 하냐. 나는 우리 국장도 아니고 내가 그 국장을 긴밀한 사이도 아니고 그냥 뭐 얼굴 아는 정도인데 좀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국장님 제가 마침 그 일요일 날 시간이 되는데 혹시 제가 대신 라이드를 가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국장님이 홍사무원이 가지면 너무 고맙지. 너무 고마워서 아닙니다. 저는 그날 시간이 마침 됩니다. 제가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일을 잊어먹었어요. 그런데 2달 뒤에 당시 그 한승수 총리 하셨던 분이 장관으로 갑자기 오시면서 대대적인 인사이동을 하더니 그분이 저희 국장으로 온 거야. 그분이 제 국장으로 인사가 된 거야. 근데 그분이 저희 국장으로 올 수 없는 상황인 것이 그분은 초임 국장이고 제가 속해 있던 국은 1급 되기 직전의 최고참 국장이 오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올 수는 없는데 온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건 내가 그분한테 뭘 바라고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분이 딱 왔을 때 사무관이 25인데 그중에 제일 선임 사무관 자리가 공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회사나 어디나 선임의 자리는 승진이 보장이 되거나 남보다 빨리 되거나 그런 특혜가 있잖아요. 뭐 총무과장 이런 거 직장에서도. 줄 섰지 거기 가겠다고. 저라고 가기 싫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 가기에는 경력이 1년 내지 2년이 짧아. 그래서 에이씨 하고 포기하고 있는데 그 국장님이 저를 그 자리로 발령을 냈습니다.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그냥 답이 나오는 거예요. 네가 여기 있었어? 야, 이 귀여운 녀석. 내가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지가 스스로 나를 도와준 녀석이 여기 있는 거야? 야, 내가 너 정도 못 도와줘?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때 제가 얘기하는 건 분명히 사심이 없어야 됩니다. 저는 왜냐면 그분도 뻔히 아는데 이 자식이 나한테 뭐 바라고 저랬나 알잖아요. 몇 년 뒤에 제가 과장이 됐는데 장재식 장관님이 장관으로 오셨는데 이분이 과장들 많고 이제 밥 사주면서 얘기하는 걸 좋아하죠. 이제 점심 먹으면서 제가 마침 옆에 있었는데 제 무릎을 턱 치더니 이봐, 자네들 말이야. 내가 좋은 얘기 하나 해줄 테니까 꼭 들어. 그거 들으면 자네들은 무조건 좋은 일이야. 말씀하십시오, 장관님. 그랬더니 내가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야. 그러시면서 아이고 덥고 목은 마르고 그냥 큰일 났어. 내가 비가 빨리 와야 되는데 저기 보니까 시커먼 먹구름이 막 비를 부을 것 같아서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달려가서 그 밑에 섰는데 서서 하늘을 보니까 그 구름은 간 곳이 없는 거야. 낭망해갖고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와서 우물 판다고 땅 파고 있는데 후두둑 하더니 보니까 언제 허옇던 구름이 시커멓게 돼서 나에게 비를 주는 거야. 어느 구름에서 비가 내릴지 모르는 거야. 우리네 인간사도 마찬가지야.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것 같아서 그 옆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도움을 줄 때 그 사람은 없어 거기에. 아이고 별 볼 일 없는 선배라고 내가 무시 좀 했더니만 그분이 떡하니 목줄을 지는 자리에 오는 거야. 그때 되면은 내가 저분한테 유난히 섭하게 한 적은 없었나? 막 머리 굴리는 게 우리 인간사다 이거야. 여러분들이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성심을 다해서 잘하세요. 성심을 다해서 잘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에게 성심을 다해서 잘하다 보면 당신이 도움이 필요한 시점에 그분들 중에 대표자가 나타나서 너를 도와주는 거야. 내가 저 사람을 저 사람에게 성심을 다했더니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이분한테 성심을 다했더니 이분이 나를 도와주고가 아니야. 많은 사람에게 내가 베풀고 잘해주고 했더니 그 중에 대표자 자격으로 한 사람이 나에게 잘하더라 이거야. 잘하세요. 어느 구름에서 비가 내릴지 모른다. 저의 두 번째 좌우명이 되겠습니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죠.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한 말이 재능, 지식, 학력이 성공을 보장하지 않으며 남이 원하는 것을 주려는 의지가 성공을 보장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그 밑에는 스티븐 스필버그 옆에 조지 루카스인데 조지 루카스가 아카데미상을 받으면서 수상 소감이 내가 여기에 왜 섰는지 모르겠다. 다만 내가 평생 내가 밀어주고 도와주고 했던 그 후배들이 나를 이 자리로 올려놓은 것 같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조지 루카스 판 어느 구름에서 비가 내릴지 모른다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제 좌우명은 이렇게 두 가지인데 장관이 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공직자의 뭐 이제 일종의 그 로망은 장관이 되는 거니까 일단 성공했다 치고 어떻게 하다가 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이건 둘 중에 하나인데 아마도 어느 구름에서 비가 내릴지 모른다가 그래도 50% 이상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건 제가 장관 마지막 때 찍은 출장 사진인데 그 인도 정부에서 타지마할에서 세미나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찍고 났더니 직원들 중에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찍으면 안 됩니다 이런 데 와서. 그래갖고 직원의 강권에 의해서 다시 찍은 사진이 여러분들한테 드린 책의 겉표지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공무원들이 얼마나 예의가 바릅니까? 장관보다도 높이 뛴 사람이 없습니다.